경량 백패킹은 유행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있는 제품들이나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신상품들을 봐도 경량 뭐 잠깐 유행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이 되는데, Hi guys,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이게 제 백패킹 배낭이에요. 학교 가는 가방이 아니라 백패킹 배낭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몇 번 해주셨어요. 50만 원으로 백패킹 장비 맞추는 그런 컨텐츠 해주면 안 되냐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50만 원으로 뭐 맞출 수는 있겠죠, 완전 가성비 제품으로. 근데 제 생각은 50만 원으로 맞추면 100% 다시 산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있어도 또 사게 되지만요. 텐트랑 배낭 다 몇 개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여기에 제가 작년부터 올해 잘 사용한, 짧게는 1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한 장비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안에 세팅 다 안 하긴 했는데 이렇게가 배낭 안에 들어가 있는 세팅입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경량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께 참고하실 만한 컨텐츠가 되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내년에 또 분명히 장비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산하는 느낌에서 제 스스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세팅한 가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경량이라고 하는데 무게는 얼마나 나갈지 지금부터 그걸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인트로 쫙 나오고 한참 얘기하다가 결론을 뒤에 말씀드리는 게 원래 정해진 공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올드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세팅한 가격은 총 64만 원 정도에 무게는 4.1kg입니다. 더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 리스트 보여드릴 건데 등산 스틱만 바뀌었습니다. 이건 좀 감안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 리스트에 포함시켰던 등산 스틱이 어디 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가 원래 쓰고 있는 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제 MBTI가 절대 J 아니고요. 저 완전 P거든요. 근데 컨텐츠를 만들 때는 강제 J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팅한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좌식 세팅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추천하는 아이템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도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 리스트에 백패킹 빅4 중에 하나인 이 배낭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낭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도 많이 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텐트 같이.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니2 배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30만 원 중후반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전체 가격의 반이나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도 배낭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경량 세팅을 하게 된 이유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촬영 장비가 4kg가 넘어갑니다. 아무리 줄여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세팅을 하게 됐고요. 체력을 더 키우면 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체력 키우는 게 뭐 쉽나요? 그러면은 저도 피지컬 막 100 이런 데 나가지. 이건 아닌가? 돈을 들이면 무게를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찾아보고 사용해 보면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은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를 했다기보다 이 세팅으로 2년 정도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텐트 바뀌고 배낭 바뀌고 이렇게 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빅4 중에 하나, 텐트는 란샨을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한 적도 있고 한동안 아주 잘 사용을 했던 텐트인데, 백패킹 빅4라고 하면은 텐트, 매트, 침낭, 배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안 중요할까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텐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딱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배낭이나 매트, 침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하차감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은 아닌가? 아무튼 제가 이런저런 텐트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적당히 비바람만 막아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있는 내 집이니까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비교적 중요도는 떨어진다. 경량 백패킹 텐트로 유명하다는 그 텐트들을 보시면 가격 보고서 와, 뭐 이렇게 조그만 텐트가 비싸?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진짜 오토 캠핑용 이만한 텐트보다 요만한 텐트가 더 비싸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비싼 텐트 갖고 싶지만 이 콘텐츠의 주제 자체가 가성비
가성비이기 때문에 이 텐트를 포함을 시켜봤고요. 원래 이 콘텐츠를 준비할 때 진짜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무리 짧은 영상이 대세라고 해도 제가 하고 싶은 말 길게 떠들어 제껴 보겠습니다. 사실 란샨이 설치도 뭐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거축성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추천할 만한 텐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성비로 놓고 봤을 때 란샨만한 텐트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는. 저는 요즘 란샨을 사용을 안 하고 엑스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만 놓고 보면은 엑스돔은 한 60만원 정도? 근데 란샨은 14만원. 가격 차이가 엄청 크죠. 여기서 다이니마 텐트로 올라가면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 세팅하는 데는 애만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텐트는 선택의 폭이 가장 넓고 가격 차이도 크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kg 아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는 우선 란샨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내로 이동을 좀 했습니다.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다 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매트는 이전에 리뷰했던 프로몬테 숏 매트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써보니까 이 숏 매트가 불편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 잠자리에 좀 민감해가지고 그래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숏 매트가 좋습니다.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게 접이식 발포 매트죠. 그 중에서 서머레스트의 지라이트 소를 기준으로 잡는데 이거 무게가 41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보다 가벼운 매트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진짜 가벼운 매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어느 정도 맞게, 왜냐면 그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니모, 조르숏, 오라숏 매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프로몬테 숏 매트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고를 때 조르숏이 구하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많이 팔긴 하더라고요. 사실 니모 매트나 프로몬테 매트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면은 직구이긴 하지만 프로몬테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 너무 칙칙한데 좀 상큼한 니모 같은 컬러가 좋은데 생각이 드시면 그 매트 구매하시면 됩니다. 숏 매트가 불편해서 못 쓰겠다 생각이 될 때는 뒤에 있는 니모 매트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 전 이것도 이제 좀 불편하더라고요. 얘는 요즘 또 바람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관심 있는 매트가 랩이랑 시트 서밋 매트가 좀 관심 있기는 한데 아무튼 400g 아래로 내가 선호하는 매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치우고 잠자리 바닥을 깔았으니까 이제 침낭이 필요하겠죠. 제가 진짜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침낭이 이건데요. 네이처하이크의 덕다운 280짜리 침낭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안 하는 가성비 제품이고 무게는 560g 정도 됩니다. 지금은 꼴로르 침낭이 있어서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오랫동안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아직도 쓸만해요. 봄, 가을에는 무조건 침낭이 있어야 되지만 여름 같은 때는 침낭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라이너를 침낭 대신 여름에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시트 서밋의 리액터 라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서머라이트 원단이죠. 이거 이외에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지스 맥스 라이너도 있습니다. 이거 케이스를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 침낭 특유의 포근함이 좋아가지고 침낭은 항상 사용하는 편입니다. 침낭 없이 괜히 자면은 내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내 스스로.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이 침낭과 비슷한 침낭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무게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같은 공장에서 그냥 로고만 바꿔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500g대 이하로 280짜리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엄청 추운 봄이나 가을에는 좀 그렇지만 3계절 사용하시기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잠자리는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엔 집, 텐트 있고 잠자리, 매트랑 침낭 있으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백패킹 비포 중에 하나인 배낭이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스트에는 배낭은 없습니다. 그냥 가성비라고 무조건 저렴한 배낭 추천해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렴한 배낭들 많은데 후기를 좀 보시면은 패킹을 하다가 이 옆에가 터져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가격 차이가 엄청 크기도 하고요. 배낭들은. 제가 쓰고 있는 이 백팩은 야마토미치의 미니2라는 배낭인데 무게가 엄청 가볍습니다. 이거 무게가 한 440g 밖에 안 될 거예요. BPL이라면 배낭 무게가 딱 이 무게여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kg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kg 아래 무게의 배낭들을 보통 경량 배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게 가벼우니까 배낭도 가벼워야 되겠죠? 아니 뭐 그 차이 얼마나 크겠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름
지금 제가 경량으로 사용할 때 쓰는 배낭인데 요거 무게가 한 1kg 정도 되는데 440g, 거의 반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큰 편입니다. 경량 백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1kg보다 가벼운, 내 눈에 이뻐 보이는 배낭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급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은 좀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배낭 메고 가는 캠핑이잖아요, 백패킹이. 자, 그럼 이제 빅4 다 살펴봤고요. 작은 것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킹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어떤 것부터 꺼낼지. 그렇게 상상을 하면은 뭐를 빼먹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텐트를 꺼내서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텐트를 가장 위에다 놓고 텐트를 다 설치한 다음에 매트랑 침낭을 깔 거니까 매트랑 침낭을 가장 밑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베개. 저는 베개는 항상 꼭 챙깁니다. 뭐 베개 필요 없이 옷 말아가지고 사용하면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베개를 항상 챙기는 편이고 베개 유목민이라서 베개가 4개나 있는데, 원래 백패킹 베개는 이렇게 니모와 C2 서밋이 경쟁 구도였습니다. 1대1 경쟁 구도. 근데 여기에 새로운 강자가 떠올랐는데 이거 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어낸 겁니다. 데카트론 베개가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니모 필로우 엘리트와 C2 서밋 에어로 필로우, 데카트론 베개 이렇게 3자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또 베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2개의 베개 또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를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데카트론 베개가 저렴하니까 그걸 넣기는 했는데, 이 베개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집 있고 잠자리 준비했고 테이블과 앉을 자리가 필요하겠죠. 저는 요즘 이 테이블만 씁니다. 캐스케이드 와일드 단프라 테이블인데요. 그 2사 포장 박스 그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리스트에는 이거보다 저렴한 국내 그 테이블을 넣습니다. 가격 차이가 살짝 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캐스케이드 추천합니다. 단프라 재질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무게를 조금 올려서 다른 테이블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경량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제가 이전에 백패킹 테이블 싹 정리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나마 가벼운 테이블인 베르네 트레킹 패드 무게가 230g 정도 됩니다. 하지만 단프라 테이블은 70g, 거의 3배 차이죠. 아니 뭐 200g 차이 뭐 그렇게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경량을 못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은 1kg 금방이더라고요. 아무튼 테이블은 단프라 테이블. 그리고 BPL에서는 의자는 약간 사치라는 느낌이라 의자는 챙기지 않고 이런 방석을 씁니다. 저는 이 방석 거의 몇 년째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무게를 더 줄이고 싶으시다면 이런 접이식 발포 방석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말라가지고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이거는 엉덩이가 아파서 쿠션이 들어간 방석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 뭐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단종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C2 서밋에서 이런 방석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리스트에는 가격 때문에 이 알리에서 구매한 방석을 넣었습니다. 이 방석 무게마저 줄이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발포 매트를 가져와서 이거를 이렇게 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자가 있으면 좋죠. 경량 백패킹 하시는 분들끼리 가면은 전부 다 바닥에 앉아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지만 나만 바닥에 앉아 있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든 무게 줄이겠다 생각이 드시면 이런 접이식 낚시 의자라고 하죠. 이렇게 딱 접히는데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다 보면은 불편합니다. 엉덩이가 많이 아파요. 이런 접이식 의자 알리에서 한 10,000원이면 팔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한 몇 개 있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저렴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밖에 없기는 한데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게를 굳이 줄이겠다면.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그냥 헬리녹스 사시면 됩니다. 체어1이랑 테이블1 이렇게 구매하시면 끝입니다. 체어1의 대안으로 잠깐만요, 스노우라인 라세 체어, 몬테라 그램 체어, 인수스 체어 이렇게 있고, 또 니모에서 문라이트 체어라고 좀 더 가벼운데 가격이 좀 비싼 체어도 출시를 하긴 했습니다. 테이블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베른 트래킹 패드라든가 그 뭐였더라, 라이프 스포츠 테트라 테이블 이런 걸로 대체를 하셔도 되지만 그냥 체어1이랑 테이블1이면 끝입니다. 리스트에는 10,000원짜리 넣어놓고선 테이블이랑 체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길었는데 사실 BPL에서 체어랑 테이블 챙긴다는 거는 사치라는 점. 테이블은 올해 한 번도 안 썼고요. 의자는 올해 한 2번 썼나? 그리고
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로우 체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펠에서 의자랑 테이블은 사치다. 랜턴도 있어야 되겠죠. 백패킹 하면은 골제로가 거의 공식이긴 한데 리스트에는 골제로를 카피해서 만든 블랙독 랜턴을 넣어봤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골제로 말고도 이렇게 비슷한 랜턴들 진짜 많은데 가격 저렴합니다. 10,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거 리뷰했던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쓸만하더라고요. 아직도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됐는데. 하지만 저는 항상 골제로를 챙기는 편입니다. 그냥 이거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5, 6년 전에 사가지고 아직도 잘 쓰고 있으니까 제일 자주 사용했는데 비싼 가격이지만 충분히 구매할 만한 랜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랜턴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잘 안 써요. 오히려 작은 랜턴, 이것도 리뷰했던 랜턴인데 이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구나. 불 들어오는 걸로 다시 새 거죠? 이거 영상 곧 업로드 되니까 기대해 주세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밝은 불빛이고 이게 제일 약한 불빛인데 약한 불빛으로 하면은 밤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불빛 아무것도 없으면 잠 못 잔다는 분들 은근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약한 불로 켜놓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는 짭제로를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랜턴 이렇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먹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기도구, 조리도구로 가면은 종류가 진짜 많아집니다. 우선 화식과 비화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화식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바로쿡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저도 이거를 거의 사용을 했었는데 리스트에는 다이소쿡을 넣었습니다. 다이소쿡에 관련된 영상도 위에 링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3분의 1 가격? 네. 하지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안 챙기고 봉투에다가 편의점 음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데워오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거 다 때려 놓고 데워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저처럼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튼 다이소쿡을 리스트에는 추천을 해봤습니다. 화식으로 넘어가면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제로그램 라면팬일 겁니다. 이거 하나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라면팬을 리스트에 넣었었는데 제가 이거 대안을 발견했습니다. 티에라 백패킹 프라이팬을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면 티에라에서 제로그램 라면팬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리스트는 티에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에라는 이렇게 뚜껑도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아무튼 티에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경량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을 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저도 티타늄 제품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많이 쓰시는 티타늄 제품들을 말씀을 드리면 에버뉴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토악스나 키이스 같은 브랜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알리에서 가성비 티타늄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당한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쓰는 게 이거 그냥 미니멀럭스에서 500짜리인가 할 거예요. 이거 있어가지고 그냥 몇 년째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런 거 딱 깔고 이소가스 작은 거 하나 쏙 들어가고 라이터 넣고 이게 비상용인데 BRS 3000 스토브 이거 그냥 알리에서 산 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제 조리도구는 끝입니다. 이걸로 프라이팬 챙기면은 제로그램이나 티에라 챙기면 되고요. 컵이나 그릇 수저 세트도 티타늄으로 리스트에 넣어봤는데요. 접이식 시에라 컵은 스노우라인 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더 저렴했는데 이게 단종이라서 그리고 또 컵도 이것도 저렴한데 얘도 판매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더 믿을만한 벨락 티타늄 컵을 넣어봤습니다. 수저 세트는 이거 뭐 젓가락까지 해가지고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집게 고기 구울 때 필요한 집게도 아주 저렴하니까 이거는 옵션이겠죠. 꼭 티타늄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윌도나 호질스 제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수납할 때 딥팩은 경량에서는 사치고요. 저는 토일 컨테이너 이 쐐기라고 하죠. 이거를 자주 사용을 하고 이거 5년 넘게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사용하니까 흰색이 좀 그리고 또 조리를 하려면 화식이니까 스토브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토브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와, 이 MSR은 거의 8년 됐나?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티에라 스토브고 알리발 이것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제일 저렴하거든요.
무게는 조금 나가지만. 헤드랜턴도 필수죠. 무게와 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나이트코어 NU25 이걸 추천을 하고 이걸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다른 헤드랜턴도 있는데 이걸 리스트에 넣은 이유는 이 정도면은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성능이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헤드랜턴을 다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NU25면은 보조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거 자주 요즘 사용을 안 하고 이건 너무 무겁고 얘도 잘 안 쓰고 이거 나이트코어 이게 UT27이라는 이 헤드랜턴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 세팅으로는 NU25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물론 BPL 하시는 분들은 헤드랜턴 추가로 안 챙기시고 하지만 야간 산행할 때는 헤드랜턴이 꼭 필요하고요. 저처럼 길 한번 잃어보시면 꼭 챙겨야 되겠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헤드랜턴과 텐트에서 사용할 랜턴 하나 정도 해서 2개는 챙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러니까 저거 무게 못 줄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BPL 안 한다고. 여름에는 보냉백이 필수입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가 올해 봄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미루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무튼 여름에는 보냉백이 꼭 필요한데 제가 이거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보냉백들인데 이 중에서 저는 커스터브 보냉백을 추천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얘보다 또 얘가 가볍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브 이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물통도 있으면 좋은데요. 이런 물통, 소프트 물통이라고 했던가? 뭐 아무튼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쇼츠 하나 올렸던 게 조회수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좀 터지면은 이상한 댓글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싶었는지 백패커들 쓸데없이 저렇게 비싼 물통 쓴다 500ml 생수 쓰면 되는 거를 이런 댓글이 달리면서 물통을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쓰면은 멋있다고 막 이런 거 쓴다고 하는데 이런 물통 쓰면 멋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전 끝까지 이유 설명 안 했는데 저도 참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보다는 에버뉴 요 물통을 추천을 합니다. 작게 패킹도 되고요. 이게 900ml짜리인데 이거 쓰다가 구멍 나면은 또 써야지 하고서 새 거도 하나 더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문제가 전혀 없어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900ml짜리 물 하나 챙기고 500ml짜리 꽝꽝 얼려서 그렇게 2개를 챙깁니다. 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요거 2개 챙기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폴 등산 스틱인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컨텐츠를 준비했을 때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BPL 하시는 분들은 텐트를 이런 비자립 텐트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텐트 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텐트를 설치할 때 이런 등산 스틱을 사용을 하는데요. 산을 갈 때는 등산 스틱은 필수죠. 그래서 산행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텐트를 설치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리스트에 넣었던 그 등산 스틱은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이거는 레키 가격이 좀 나갑니다. 사실 저는 지인들이 등산 스틱 추천해달라고 하면 레키나 불 다 사서 오래 사용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번 컨텐츠의 컨셉 자체는 가성비 세팅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본 등산 스틱들 중에서는 원더와이드라는 폴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6만원대였는데 지금은 2만원대더라고요. 약간 재고 처리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외에도 나가면 또 보조 배터리 필수잖아요. 저는 촬영을 하다 보니까 2개 정도 챙기거든요. 보조 배터리들 중에서 루메나 Z10 프로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물론 좀 더 가벼운 걸로 나이트코어 MB 많이 있는데 가격은 2배 차이 정도 납니다. 근데 이거 루메나 구형인데 오래 사용하니까 이게 좀 부풀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리고 가끔 분위기 내고 싶으실 때 이런 랜턴 거리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경량이라면서 랜턴 거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거 88g 밖에 안 나가요. 이거 하나 챙겨도 뭐 괜찮잖아요. 자, 이렇게 편안하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제가 2년 넘게 사용을 했던 제 경량 세팅을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좌식 세팅으로 주로 나가고요. 여기에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거를 챙기면 무게가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무게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무게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식으로 가면은 미니2에 패킹을 해서 나가고요.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걸 챙기면은 그리고리 배낭에 패킹을 해서 나갑니다. 무게가 늘어나면은 등판 프레임이 있고 허리벨트 있는 배낭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전체 리스트는 화면에 띄워드리고 영상 하단 내용에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딱
정해진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비가 비싼 장비다, 그리고 무게가 얼마나 가볍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한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간결하게 말씀만 드리면, 누군가가 야, 백패킹 장비는 이 정도는 써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내가 좋고 내가 만족스럽다면 그게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비들보다 사실 나가서 즐기는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뭐 물론 이것도 역시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장비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그것도 맞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제가 생각하는 BPL 경량이라 하면 내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최대한 심플하게 나가서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PL이 요즘 유행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BPL 하면은 많이 불편하거든요. 안 그래도 불편한 백패킹인데 거기서 좀 더 불편합니다. 나는 그런 거 감수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또 재미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BPL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그렇게 땅바닥에 앉고 이런 거 못해 라고 생각이 드시면 BPL 하지 마세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BPL로 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 못 봤어요. 그만큼 만족스럽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했을 때는 딱딱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셨던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추워요. 지금 말이 계속 꼬여. 너무 추워. 오.